지금부터요 8시 30분까지는 사실 팩트 체크를 할 거예요. 지역에서 워낙 논란이 됐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거 가지고 계속 집중하기보다는 정책, 정강 그리고 정말 관악구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부 팩트 체크 가볼까요? 후보자를 둘러싼 팩트 체크부터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준희 후보자의 경우 2020년 11월 16일 JTBC에서 보도한 관내 재개발 인가 직전 아들 증여건 확인해 보겠고요. 박준희 구청장 당내 경선 시에 신원근 후보자 등이 언급한 감사원 검찰 수사 의뢰 비위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이행자 후보에 대해서는 최근 유튜브 시사타파 TV의 감시자들 8회에서 방송 앞부분에 임세은 전 대통령 비서실 부대변인이 제기한 내용에서 촉발이 됐죠. 정치인 이행자의 정치 대비에서의 특혜 또는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빈번한 당적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철새 정치인이다라고 비판한 셈일 텐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희 구청장 후보자에 대한 보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JTBC 보도죠. 박준희 구청장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2020년도 11월 16일에서 이제 그 JTBC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 관련된 이런 재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관악구청장, 박준희 구청장 그때 당시는 구청장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인가 즉 그 관리계획 처분 인가 5일 전쯤에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에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도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탈세 정황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그런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되어져요. 그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낸 당사자가 어쨌든 구청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본인께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밝혀왔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딱 무엇이 문제다 어떻게 좀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서 전달이 될까요? 네, 뒷부분의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될 텐데요. 이제 결론을 내부적으로 사실 편집위원회 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봤습니다. 일단은 논란보다는 유권자들이 해석하고 고민할 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정리를 해본 거고요. 우선 검증 과정부터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JTBC가 전달한 만큼 이제 무게감이 있겠죠. 그래서 꽤나 많은 전문가를 통해서 사실 확인 거쳤습니다. 이해충돌이나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3명 중에서 2명의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 1명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이상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명쾌하게 이야기해줘서 세무사 1명 통해서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상대방이죠. 국민의힘 관계자 통해서도 세무 관련한 거 문제가 발견됐냐고 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업 종사자 4명 통해서 관련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 후보자에게도 2회에 걸쳐서 확인을 거쳤고요. 그리고 구청 재개발 관련 과에도 물어서 확인을 거쳤습니다. 우선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문제없다. 증여세도 적법했다는 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해요. 앞에 거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구청장이라는 직위가 있는 상태라는 점 그리고 증여 시점 부분 등에 있어서 구민 시민들의 정서적 비판이나 의혹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도의 답으로 논란의 해소에 좀 도움이 될까요? 정리된 사항들이라는 게 다음에 이야기가 될 텐데요. 구체적인 팩트들을 앞으로 계속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앞으로 전달해드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투표하는 데 반영할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가 저희 내부적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JTBC 보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JTBC 취재 결과 이번엔 관악구청장이 관내 재개발 대상 구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인가를 내주기 직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생략됐고요. 그래서 서울 관악구 봉청동입니다. 아실 법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네, 허물어졌고 철거도 끝난 상태인데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구역이었고요. 2020년도 11월 당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서 철거가 한창이다. 그러면서 인가를 내주는 건 박준희 관악구청장. 이거 좀 이따 뒷부분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내준 건 박준희 관악구청장이라고 하니까 뭔가 구청장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데 자기 집이 저곳에 있고 그걸 아들한테 증여하고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네. 관리처분 인가가 핵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부동산 관계자한테 일단 물어봤고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관리처분 인가는 그것은 소위 말해 구청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서 해주지 말지인 거냐 아니면 법적 절차들에 따라서 충족이 되면 구청이 받아서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걸 물었습니다. 구청장은 재개발 사업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자다. 자녀가 그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과 사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나서의 이해충돌 소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들은 건 뭐였냐면 억울할 법해. 네. 하지만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현재 방법이 없다. 뭘로도 욕을 먹는다라면 그런 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하는 장치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든 만드는 게 맞지 않겠어라는 이제 의견들을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 네. 신지 말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처럼 그런 정도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이거 잘못됐어 이런 뉘앙스의 답변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JTBC 방송과 관악 FM에서 어쨌든 사실관계한 사실들 좀 같이 종합해서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탈루 뭔가 그 세금을 탈세한 거 아니냐라는 네. 것에 뉘앙스의 그 보도가 있습니다. 당시 증여액은 2억 1천만 원인데 시세보다는 물론이고 앞서 박 구청장이 재산 신고 때 밝혔던 금액 2억 7천만 원보다 싸다. 그러면서 관악구청 측이 이에 대해서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액대로 증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긴 했죠. 그런데 네. 보도 내용으로 보자면 저 반박이 그냥 뻔한 대답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무사 통해서 알아보는 게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는 증여액과 시세의 차이가 커질수록 국세청 조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변호사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증여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 증여 당시의 시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엄격하게 따지면 국세청에서도 조사가 들어가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점점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세무사 통해서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JTBC에서 했을 때 아주 정확한 내용들이 저 변호사한테 다 되어져서 전달돼서 저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사분 같은 경우는 저희 법인을 세무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비영리 법인인데 오랫동안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해서 관계도 박준희 구청장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도 확인하고서 이제 쭉 말했더니 저 시기 때는 결국 뭐냐면 그러면 그 시가도 세금이라는 것은 법적 기준과 어떤 구체적으로 공시됐었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아파트도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 증여 시점이 그렇다 보니까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 아까 그 말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 그냥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든 저렇든 추후에라도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그 값어치는 엄청나게 뛰게 돼요. 거기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랄지 이런 증여 관련된 것에 대한 부분들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부분까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더 알아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박준희 구청장이 2000년도에 샀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2007년도에 산 겁니다. 2007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때 인가를 냈으니까 12년 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산 것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아들에게 처분한 것일 뿐이다. 라는 설명은 그런 텍스트만으로는 틀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JTBC의 전반적인 뉘앙스를 본 것과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있었던 것도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억울할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해충돌 소지는 있다. 네,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치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할 뿐만 아니라 네. 감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준희 후보자 측에서 온 것입니다. 네. 관악구청장은 관내 재발구역이 뭐 부동산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 볼게요. 2007년 정상 취득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었어요. 맞아요. 의원직에 뭐가 있었던 시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2019년까지 오랜 기간 보유했었다. 투기가 아니다. 이건 사실관계 맞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쪽에서 준 자료지만 이 자료도 저희 PD가 직접적으로 공개된 자료들, 공식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1973년도예요. 그러니까 2007년대 때 샀었고 2009년도 때 변경 지정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을 합니다. 저 볼게요. 해당 부동산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의회에서 증여세 납부했는데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 실거래가가 아니라 재개발조합의 최신 감정평가를 과소평가적으로 삼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증여세 탄류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네. 이걸 볼게요. 뭐냐면 이용기 세무사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때 기준점 그러니까 법적으로 있는 것에 있어서 기준점을 갖고 하는 거지 호가를 누구한테 귀동량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얼마 더 낼게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없는 시점이 명확해 보인대요. 무슨 소리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는 부동산 거래인 거고요. 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데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져야 될 것 같지만 그 시기 때는 세금을 낼 때 이 증여세 시점이 이렇다고 합니다. 증여한 시점에 전 6개월, 이후 3개월이래요. 그러니까 이후 3개월이 해당되는 시기가 결국은 인가가 난 시기인데 그 3개월 이내에도 어떤 공식적인 국가에서 말하는 어떤 뭔가의 공식적인 기준 시가가 나올 수 없는 시점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귀동량이나 호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시점에도 결국은 과표 기준 자체가 감정평가액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 있었던 익명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네. 국민의힘 관계자가 우리 관악세무소 있죠. 관악세무소에다 직접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일단 문제 없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그분들도 알아봤기 때문에 이게 소문과 소문으로 되어지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한 게 있습니다. 저거 자체가 그렇다라면 나중에는 재산이 증식된다. 아까 3억에서 뭐 8억으로 팍 뛴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부동산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이득이 된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법적으로 하자는 전혀 없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의혹을 제기하고 누군가는 비판할 수는 있는 지점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변호사들 둘 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맞다가 아닙니다. 저희 내부에서 하도 어렵다 보니까 편집위원회를 열었었습니다. 8명에서 논의한 것 자체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향후에 뛰게 되는 그 예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청장 재개발 사업에서 최종 승인 결정자로서 자녀가 이해충돌 소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구청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구청장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이야기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기본적으로 뭐 구청장의 권한에 돼,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법적인 기준을 갖고서 만족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해줘야 되는 게 의무다라는 건 재확인 과정에서 맞았었습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30분이 다 돼가네요.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붙일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막 다투지 마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다 투표에 반영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야. 이건 좀 그런데 억울하겠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어. 이 정도라면 어떻게 또 투표에다 반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볼게요. 박준희 후보자 감사원 검찰 조사건입니다. 감사원 지방행정 1국 1과 통해서 했습니다. 이거 진짜 논란 많이 됐거든요. 신원구 후보자도 예전에 경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네. 경쟁할 때 이야기했지만 확인 그리고 이행자 후보자도 이걸 저번 때 5월 2일에 전화 연결 때 이걸 언뜻 언급을 하죠. 검찰 조사 받은 적 없고 그리고 검찰 수사 의뢰를 하는 대상자의 박준희 구청장이 없다는 걸 5월 19일 감사원 지방행정 1국 1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그 정보공개 청구 통해서 알아갔더라고요. 이미 알아갔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감사 당시 적어도 그래 없다. 그러면 감사 당시 조사라도 받았냐에 대해서는 당장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조사하던 이가 현재 없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덧붙이면서 박준희 구청장 임기 4년 동안 경찰, 검찰 파출소도 간 적이 없다. 더 이상 음해성 하지 말 멘트들을 날리지 말라. 이렇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행자 후보자 당적 관련 부분입니다. 논란이 됐는데 일단 뭐 특혜가 있었다. 이기적이다. 그건 당장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확인 사항에 범위에 다 넣기가 좀 애매했어요. 이미 그 전체 관악구에서 가장 큰 카톡에다가 글을 올렸죠. 해명의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보시고서 좀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당적 관련 자료는 저희가 올렸는데 나무위키에 있는 자료들과 그리고 저희가 신문 기사를 같이 저희 PD가 교차 확인을 했어요. 지금 올려진 화면의 내용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 14년까지는 뭐 꼬마 민주당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민주당이 너무 여러 개가 있어서 네. 이 부분 어쨌든 여기는 한 당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4년. 이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한테 했을 때도 그 정도는 한 당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2016년도 때 국민의당, 2018년도 때 바른미래당, 2022년도 때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당이 통합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중간에 민생의당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철새냐 어쩌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 결론을 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시고서 저희가 신문 기사 통해서 더 자세하게 올릴게요. 보시고서 판단을 하시고 역시나 투표에다 반영할지 말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사실관계 팩트 체크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아까 너무 급해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워낙 어려워서 앞에서 그 부동산건 증여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박준희 구청장 거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걸 많이 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 정보를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이거 갖고 너무 많이 싸우지 마세요. 팩트체크 잘 안 된 걸로 싸우지 마시고 두 번째 볼게요. 박준희 후보자 감사원 검찰 조사 네, 검찰 수사 의뢰 감사원이 관련된 2019년도 8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 점검 그 로마자 7로 해가지고 이걸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다른 서울시에 있는 여러 지역구를 이야기를 했고요. 관악구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관악구청 녹지과 과장이 정직을 하게 되고 현재 소청 과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녹지과 과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라고 하면서 소청 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박준희 구청장이 그러면 언급이 됐느냐? 네버. 네. 감사원 지방행정 1국 1과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월 19일 확인 결과 일단 이 부분들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네. 이 부분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했었던 이행자 후보자 부분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그 기사 형태로도 올렸지만 그 시사타파 TV라는 곳에서 감시자들 8회분입니다. 8회분에 해당되는 그 내용에서 이행자 후보자에 대한 걸 이야기하죠. 굉장히 모호한데 네. 굳이 말하면 특혜, 즉 정치인으로서 너무 쉽게 데뷔했다는 멘트도 분명히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특혜다.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인 것처럼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면서 어필하면서 단수 주라고 했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관계가 지금 당장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지 관악 FM 내부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은 이행자 후보자가 그 관내 가장 큰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죠. 관악마을마당에서 초창기 때 만들었었던 건데 그곳에 올리셨던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한번 가치가 있으면 따져 물으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좀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다뤘어요. 그러니까
철새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새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박준희 후보자, 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었을 때는 법적 따져볼 게 명확해서 물어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당적 관련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나무위키에 있었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었던 후보자로 나간 게 저렇게 돼 있고 중간에 민생당에 잠시 머뭅니다. 인터뷰 내용이나 기타 등을 봤었을 때 바른미래당에서 그 해임이 되고 나서 민생당에 있었다고 합니다. 민생당에서 주장입니다.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주장을 일단 인용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영입했다고 합니다. 영입해서 현재 여기에 국민의힘으로서 지금 이렇게 출마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본인께서 분명히 그 당적이 변경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신념에 대한 부분들도 관악 마을마다 카톡에다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읽어 드려 볼게요. 그 새정치에는 새정치가 없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올 때 말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연합에는 포용과 배려가 없어서 탈당을 했다라는 어떤 취지의 발언을 통해서 이런 탈당과 이적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눈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종합해서 일단 올리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건 의견이고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관련된 나무위키에 들어가시면 이행자 후보자의 이런 정치적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기사 나온 신문 기사하고 교차 확인을 했습니다. 교차 확인을 했었을 때 나온 게 민생당에 잠시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당으로 따지면 2006년부터 2014년도까지 하나의 당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국민의힘 이렇게 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철새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네,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용어가 아니니까 네.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있었던 박준희 구청장 건에 대해서도 역시나 종합적으로 정보를 드렸으니 그걸 가지고서 유권자로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시라는 거고요. 이것도 이행자 후보자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표에 반영해 보시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후보자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어떤 인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당이 계속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따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혹시 팩트체크할 게 있으면 제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것들 좀 팩트체크할 게 내부적으로 좀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달할 수 있도록